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지방이 빠진다 라는 다이어트 공식은 틀린 공식입니다. 섭취한 열량 빼기 소비한 열량은 체지방. 이 공식에서 섭취한 열량을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통해 소비 열량을 높이면 체지방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류는 바로 열량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을 줄여서 열량 소비를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되었던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00칼로리를 섭취하던 참가자들이 1500칼로리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자 인체의 기능이 급작스럽게 3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열 발생을 줄여 추위를 잘 타게 되며 심장 박동수와 심박출량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뇌에서도 열량 소비를 줄여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은 기초 대사량이 총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의 비중이 적습니다. 따라서 칼로리 섭취 제한으로 열량을 줄였을 때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 효과보다 더 큽니다. 굶으면서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는 정신적으로 힘들 뿐더러 효과도 크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을 살찌우는 것일까요? 비만은 인슐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이상으로 체지방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설정 온도에 맞추어 실내 온도가 따라 올라갑니다. 방이 덥다고 선풍기를 틀고 얼음물을 마셔보아도 보일러 설정 온도가 40도라면 계속 더울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설정 체중이 높게 맞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설정 체중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설정 체중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포도당을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에너지원을 저장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슐린이 계속 높아져 있다면 포도당을 계속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시켜서 체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코르티솔도 인슐린과 관련이 깊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자가 쫓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빠르게 뛰어서 온몸에 피가 돌도록 해야 합니다. 근육세포 구석구석 에너지를 전달해야 해서 혈당도 높아지죠.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무척이나 힘듭니다. 취업, 학업, 인간관계, 결혼, 출산, 육아 등 만성 스트레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네, 그렇죠. 인슐린이 높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과 코르티솔 두 호르몬을 낮추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고 체지방을 없앨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인슐린과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가당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이당류인데요. 과당이 포도당보다 훨씬 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되어 지방간을 일으키며 인슐린 농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지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살을 찌우는 것이 과당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첨가당이 들어있는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잘 살펴보면 설탕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당, 말토스, 덱스트로스, 당밀, 가수분해 전분, 꿀, 고가당, 옥수수 시럽, 메이플 시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의 첨가당은 꼭 줄여야 합니다. 소스와 가공식품에도 설탕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 생각나신다면 첨가당 대신에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제철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첨가당의 과당과는 함량과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슐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며 혈압 감소 효과까지 있답니다. 두 번째로 정제된 곡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매우 크게 증가시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정제된 곡류는 위장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당을 올립니다. 정제된 곡류는 절대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빵, 샌드위치, 머핀, 토스트, 과자, 비스킷, 쿠키, 케이크 등의 밀가루 가공식품들이 정제된 곡류입니다. 국수, 면류 또한 정제된 곡류이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면서 몸에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지, 케일,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완두콩, 양배추,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피망, 호박, 아보카도, 비트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 프로틴바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신다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까지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총 섭취 열량의 20%에서 30%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천연 지방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인슐린 분비를 가장 덜 촉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천연 지방은 살이 찌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천연 지방으로는 올리브유, 버터, 코코넛유 등이 가공되지 않은 천연 지방입니다. 올리브유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염증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천연 올리브유는 버진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박진영 님이 아침 공복에 천연 올리브유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매우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올리브유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 함량도 높습니다. 심장 질환 감소와 당뇨병 감소 등의 건강에도 유익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섬유질과 식초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것을 약화시켜 주어 비만을 예방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야채, 견과류 등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하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섬유질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식초 또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하루 한 잔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섯 번째는 단식입니다. 장기적으로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인슐린이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농도가 더욱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장기적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단식법, 24시간 단식법, 36시간 단식법이 있는데요. 16시간 단식법은 하루 중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굶는 시간을 더 늘려서 일주일에 2-3번 24시간 단식법이 있습니다. 36시간 단식법도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16시간, 24시간 단식법을 추천드립니다. 공복 시간 동안에 인슐린 농도는 낮아지고 글리코겐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냅니다. 단식을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에는 물 2리터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커피, 녹차는 마셔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식할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당뇨약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숙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테아닌은 스트레스에 무뎌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신경 안정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 운동보다 중요한 비만 호르몬 인슐린과 코르티솔 조절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16시간 단식하기 혹은 일주일에 2-3회 1일 1식 하는 24시간 단식법 중에서 생활 사이클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단식하는 동안에는 물 2리터를 섭취하도록 하고 녹차와 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단식이 끝나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첨가당과 정제된 당은 금지하고 가공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총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 섭취하며 천연 지방은 많이 섭취해도 좋습니다. 식후에 버진 올리브유 한 잔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초물을 희석해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태아닌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토대로 운동을 병행하시면 요요 없는 체지방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